의장을 맡고 있고요. 제가 드린 질의는 초등 정부 쪽에 스쿨존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옐로우존 표시를 하면 안전한 통학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거에 대한 제안 의견을 하나 드렸고요. 또 지금 빗가람동네에는 과대 학교로 인해서 그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주변 쪽에 그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가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세 분 질문은 다음에 한꺼번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육 분야에 들어온 것 중에 또 하나 있죠. 네,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보내드렸는데요.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빗가람동네 센터를 이용해서 바우처 제공받고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학부모님들의 좀 부담감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게 어떻게 앞으로 될 건지, 아니면 빗가람동네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센터가 혹시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또 다음 한 분은 지금 서건재 AT 노조위원장님께서 교육 개선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못했는데 교육 관련해서 교육 관련해서 말고 제가 조금 그 준비 잘 해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주가 발전을 좀 하려면 사실 이제 인구유입 많이 사실 돼야 됩니다. 이제 각 공공기관에 신입사원들이 정착을 해야 되는데 요즘 각 기관들의 신입사원들이 많이 그만둬요 사실. 이게 정착을 안 하는데 이제 물어봐요. 제 친구들한테 너희들 왜 그만둬? 라고 하면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 첫 번째 제일 큰 문제가 나주예요 사실. 여기가 나주. 나 여기 평생 여기서 도저히 못 살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신입사원들이 나중에 조금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의원님께 제안을 하나 조금 드리고 싶어요. 각 기관별로 조금 굉장히 바쁘신 일정이신 건 잘 아시지만 조금 시간을 조금 많이 두시고 각 기관의 신입사원들별로 간담회를 한번 좀 하시면 어떠실까? 한 3-40명이 뭐가 어려운지, 뭘 해결해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해주시면 그 신입사원들이 회사에서 오래 다닐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오래 다니면서 정착을 해가지고 나중에 발전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죠. 혹시 교육 관련해서 한 분 더 질문? 교육 관련 하지 말고요. 우리 정명균 우리 주민께서 유기동물 관련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명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기동물이 주긴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서요.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유기동물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10년간 105만 7,547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고 나주에서도 2021년 1,019건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도 684건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1,000건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주시의 유기동물 보호소는 상포면에 위탁 운영 중인 한 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나주시는 유기동물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지만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결국 안락사가 그만큼 시행되거나 좁은 우리의 여러 마리를 집어넣을 경우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주 유기동물 보호소 자체로는 많은 유기동물들을 수용한다는 것은 제2의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들을 분산하기 위해서 민간 유기동물 보호소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국의 민간 유기동물 보호소 대부분 불법 건축물에 해당이 돼서 철거 명령이
내려지고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나주 천사의 책이라는 민간 유기동물 보호소가 그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익적인 활동을 좀 감안한 유예와 지원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기만 유기동물에 대한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늘려주셔서 입양 홍보나 입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나주시에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유 전동 킥보드 문제입니다. 제가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걸 좀 부모님께서 좀 보고 좀 해주시면. 보시다시피 공유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지 주행이 가능하지만 인증 절차를 나중에 받아도 되는 점을 이용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타고 있고 또 탑승 인원을 초과해서 2명, 3명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이미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논의해 주시고 나중에 경찰서에서도 의지 있는 단속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관련 조례를 좀 제정을 요청을 하니 나주시에서는 상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호울뿐인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차일피일 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사고는 2021년 1,73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2인 탑승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면허증 인증을 받아야 하는 주행할 수 있도록 공유 킥보드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자체가 전동 킥보드에 대한 조례를 좀 하루빨리 제정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일정을 하루빨리 좀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선 세 분이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먼저 빈누리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님이신 백미진 회장님께서 엘로존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빈누리 초에는 엘로존 설치가 지금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조금 더 안전한 통학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엘로존에서 그 카페식으로 이렇게 색을 표시를 해놓으면은 네.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렸습니다. 네. 아마 그 엘로존에 대한 규정이 있을 텐데 일단은 어린이들의 그 사고 방지라든가 그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 존을 설치하자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절차가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공감대도 굳이 뭐 반대를 또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민식이법 때문에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어린이 주요 활동 공간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와 시설이 보완되고 있어서 거기에도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우리 박성은 의원께서 좀 더 깊이 연구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또 시의하고 오늘 오후에 당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박성은 의원께서 잠깐 거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 주변에 자전거 거치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 빗가람의 이 존이 자전거로 움직이기 아까 지금 마지막에 그 전동 킥보드도 이야기했지만 이 자가용이나 자동차로 움직이기에 좀 아주 아담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들을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제도와 시설 보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거치대 문제도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박소준 의원님이 또 그 분야에 좀 전문적인 그런 좀 관심이 있으실 거로 생각해서 그 자전거 거치대하고 관련해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제도 꼭 좀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지금 국회의원들 자전거 타는 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공간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없어요. 그리고 의원회관에서 국회 본관까지 한 100여 미터, 150m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차를 타고 합니다.
300명이 다 차를 타고 갑니다. 물론 걸어가는 분도 있지만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 걸려요. 저는 매번 회의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혼자 그 본관까지 가서 세워놓고 가는데 최근에 국회의장과 또 사무총장 만나서 그리고 국회존이 완전히 자전거 그 프리존으로 좀 만들어달라. 그리고 본관에도 지금 거치대를 세워달라 이렇게 강요한 바 있는데 좀 부끄럽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자전거 문화가 확산되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제가 영산강 300리 자전거길 관련해서 시도지사 협의회 때 제안을 해가지고 영산강 담양에서 목포까지 정말 자전거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도청에 실지 영역비 타당성 영역비 2억 5천이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상담치료 바우처 예산이 좀 고갈됐다. 몇 푼 되지도 않을 거고 숫자도 많지 않을 건데 어찌 그런 일이 됐는지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남평 쪽에서 학부모 회장님 했을 때 자기 아이가 언어 장애가 좀 늦게 말이 피해가지고 그 치료를 받고 싶은데 여기에는 그런 치료 전문센터가 없다 이런 그런 일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지역에 그런 전문센터가 없어서 부모들이 개인적으로 광주까지 장거리 이동한다든가 개인적인 어떤 치료 선생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부담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발달장애인 상담치료 이 문제 우선은 바우처 문제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전문 치료센터 이런 교육센터가 가능한지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누가 좀 관심 갖고 우리 한영철 의원께서 지난번 남평에서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있고 좀 같이 오늘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위원장님께서 바쁘신데 지금 근무 시간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혁신도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시면서 정착률이 낮다 이 이야기를 하셔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혁신도시는 무궁무진한데 여전히 지역의 정주 여건이라든가 다양한 요인 때문에 정착률이 좀 낮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기관장 만나는 시간도 거의 없는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감히 생각을 못했는데요. 거기야 직원들이 겪는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가 좀 풀어줘야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 뵙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 시의원님들과 함께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 기관의 신입 직원들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명균님께서 오랫동안 이 유기동물 보호소, 유기동물 정책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주셨는데 제가 직접 좀 즉답을 좀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실 저도 저는 농촌에 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좀 게을러서 동물들하고 친해지기에는 굉장히 좀 게으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식물들 뭡니까 적용이라든가 이런 과일나무라든가 이런 데들 더 관심이 있는데 최근에 농촌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기동물들이 집을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이렇게 먹이를 사료를 이제 조금씩 구해서 주는데 제일 힘든 게 한 마리가 지참에 한 마리 왔다가
2마리 왔다가 3마리 왔다가 이제 정차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또 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 집에는 뭐 제가 키웠던 동물은 아니지만 고양이가 지금 5마리가 와서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 얘들한테 끊임없이 이제 저희들은 완전히 야생이다 보니까 이 무한대로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끝까지 다 이제 케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경훈 씨께서 올려주신 여러 가지 그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봤었는데 산사의 집에 그 과밀되어 있는 그런 지금 보호소의 그 실정이랄까 또 안락사 뭐라고 그러죠? 안락사로 처리해 가는 이 동물정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좀 제가 공부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선 저해지라든가 대도시 지역의 유기동물 관련 그 정책들을 좀 더 학습해가지고 우리 나주시에도 그런 그 무분별하게 그 확대되는 그런 그 유기동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합리적으로 유기동물이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 유기동물 정책에 대해서 좀 현장을 방문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축산을 하고 계시는 우리 홍영석 의원께서 간단히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한 우리 박선 멜로존 한 말씀 해주시죠. 연로선 잠깐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재 나루초, 비누리초, 빗가람초, 영상초초, 라운초, 세지초, 하나름초, 남평초, 빗거리 위치한 9개의 의원님 잠깐만 아까 그 사진 약간 도로 블럭으로 이렇게 노란 걸로 옐로우색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원하시는 것이 등교 아이들 교문 앞에 크게 페인트 칠을 하는 걸 이제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근데 페인트가 좀 잘 지워진다고 해서요. 좀 더 확인하고요. 절차는 따로 없고 수요하고 예산이 있고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나중에 또 다시 소통하면서 말씀해주기로 하고요. 자전거 거치대는 이게 체육진흥과가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기획총리인데 제가 저희 위원이어서 조금 알아봤는데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가 추진 가능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기 다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전거 거치대까지 우리 박상은 의원님께서 민원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 자전거 이야기 조금만 더 코멘트 달면 자전거 거치대나 자전거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종합적인 자전거 도시 기본 계획 이게 아마 우리 나주시에도 전에까지 있을 겁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홍영석은 간단히 좀 이야기해 주시죠. 잡았습니다. 사실 이제 반려동물이 시작되면서 유기동물이 또 나타나고 유실동물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통계적으로 한 1년치 통계를 봐봤어요. 우리 가장 가까운 대도시가 광주 아닙니까? 광주에 가까운 단양, 강성, 화순, 나주를 봤는데 나주가 제일 많더라고요. 한 1,000마리 정도. 나머지 부분이 한 300에서 500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기동물, 유실동물이 과연 나주에서만 발생했는가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광주하고 지하철하고 가서 나눠보고 사실 이제 제가 조례를 봤는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조례도 있고 유기동물과 유실동물에 관련된 나주에는 조례도 없더라고요. 이번에 좀 만져가지고 다음에 조례를 발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천사의 집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사실 축사라고 우리가 친구합니다. 제가 축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참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지원이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사실 이제 노후가축상을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영상동이지 않습니까? 영상동을 제가 같이 지원하다 보니까 가봤어요. 가봤는데 충분히 노후가축사를 근로가축사로 만들 수 있다라고 내가 판단해서 최근에 좀 접촉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후에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질문 해주시죠. 다음에는 사전 답변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사전 답변. 좀 빠른 속도로 하십시다. 네. 저기 임종배 선생님께서 지금 중 3차에서 우리들이 모두 바람스키 보내는 그런 것입니다. 임종배 선생님. 없으시면 넘어가십시다. 그다음에 여기 북가람동에 나름 파크 골프 구장 관련해서 임갑선 파크 골프 총무님께서 오셔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임갑선 총무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교통 쪽으로 넘어서요. 서건대 AT 노조 위원장께서 교통 문제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관전도에 여러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 질문 여러분께서 뭐 말씀하시면 많을 텐데 대표에서 좀 말씀을 여러 번 한다라고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저희 교통 문제 굉장히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사실 모르는 문제긴 한데 제가 이제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 AT 콘텐츠진흥원, 인예비, 이 사이에 이 다섯 개 기관이 위치한 지역에 5개 기관의 가장 큰 민원 사안이 주차 문제입니다. 사실 주차할 때가 이제 앞에 있는 모든 공간을 저희 각 기관에서 총동원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사실 주차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걸어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좋지만 굉장히 저희 연령대가 낮기도 하고 어린이들을 같이 데려와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저기 한전 앞에 큰 주차 공간을 임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사례를 좀 봐서 그 중간에 공원 비슷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의 아무도 사용을 제가 저희 한 8년 있었나? 8년 있었는데 8년 동안 거기 이용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공원 부지라서 용도 변경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지금 시급한 주차 문제를 거기를 좀 주차장을 좀 해주시면 이 5개 기관에 어디 위치를 어디 공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기 AT가 있고 네. 콘텐츠진흥원이 있고 여기 문화예술위원회가 있고 이게 사업계연구원이 있는 이 가운데 공간이 있습니다. 공원 공간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5개 기관 직원들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권유드립니다. 혹시 서건재 위원장이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하실 이야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다음에는 강정진 선생님께서 혁신도시에서 원도심 통학하는 학생들의 버스 배차 시간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안 오신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메일 질의입니다. 이것은 제가 바로 질의를 하는데요. 나중 광주 방역철도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우선 서건재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업무 자체가 완전히 시장님 업무입니다. 시장님하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원에 대한 수요나 욕구가 또 클 것도 같은데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좀 나눠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시에서 우리 또 동장님이 좀 의견 수정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시장님에게 이런 의견이 있을 거라고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광주 전남 그거 저 혁신도시에서요. 네네. 원도심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버스 배차 시간을 좀 줄여달라. 버스 배차 시간. 예. 네, 그 부분은 우리 저 이재태 도의원께서 답변 좀 하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먼저 광주하고 나주 그 광역철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그 광역철도에 관한 그 진행 사항은 아직 좀 더 이 절차를 아직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광주남 광역철도는 상무역에서 이 나주역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이 제일 처음 확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체 사업비가 예상되는 사업비가 한 1조 5천억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한 30%가 지역 지방비 부담입니다. 지방비.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이제 광주시 지역의 상무역에서 광주시 경계까지 오는 그 돈은 광주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남 경계에서부터 나주역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 지방비는 또 나주시가 부담하게 되는데 현재 나주 시민들의 어떤 그 수요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광주시, 나주시의 저장력까지 이런 것들을 타산해서 진행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글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SOC 관련해서 지방비 부담이 30%라는 것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약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되는 예산을 나주시가 부담할 수 있는가 이 여부가 있고요. 또 광주시나 전남도가 거기에 따르는 그 광역자치단체의 부담을 또 협의를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번에 시장이 당선되셨으니까 광주하고 전남 그 행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재태 도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정진 회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셔서 충분한 설명이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우리 강정진 회장님이 아마 자녀분이 혁신도시 우미아파트에서 나주 도시까지 통학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2021년 우리 나주교육청에서 실제로 이런 학생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를 조사를 했더니 약 250명 정도 되는 우리 빛가람동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의 경우입니다. 초, 중학교 같은 경우에 버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빛가람에서 원도심 가는 데 하나도 어려울 수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제일 문제인데요. 이러한 학생들이 2021년 기준으로 253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방선거 때 저희시도 이 내용을 공약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마치 우리 신영 의원께서 지방원들 공약도 나주시에서 핵심 문제를 담아서 추진계획을 참가해서 나주시의 우선 과제로 제 공약은 원도심과 국가동 사이 버스 통합버스 운행을 제안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그 검토 결과를 나주시 통해서 받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나주시는 교육청의 책임을 좀 전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이전에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이 버스 교통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 입장인데 나주시는 교육청에 애특버스를 확충해서 푸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다시 어떤 의견을 전달하냐면요. 실제로 버스가 필요한 시간대는 아침 등교 시간입니다. 하교 시간대는 학교 고교환신 기가 서비스 버스가 있기 때문에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1배에서 2배 정도만 뒷가람에서 주요거점에서 통해서 나주고등학교하고 그리고 금성고 나주공고만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고3이라 아침에 약간 좀 늦게 잠을 깨서 일어나서 버스 한 달 놓치게 되면 30분 이상 버스를 바꿔서 가야 됩니다.
제가 하기 있는데요. 나주시가 조금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아침 시간에, 등교 시간에 버스를 한 개, 두 개만 확충하더라도 운영시킬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나주시와 좀 생각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교통 문제에 있어서 혁신도시에서 많이 제기되는 문제인데요. 나주시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손실보조금이 180억 정도를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 인구 대비 전국 자치단체들이 가장 많은 돈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교통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어서 그 문제는 우리 민주당에서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그런 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노인은 노인대로, 또 여성은 여성대로, 또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다 각기 장애인 버스, 에듀택시 뭐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면서 시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사실 180억이라고 하는 대중교통 지원 예산도 굉장히 작지 않은 예산입니다. 굉장히 큰 예산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의 교통 문제에 대한 민원들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태 도의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통학용 이 버스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장애인과 여성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마 가까운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이런 부분에서 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우리 나주시의 교통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도 수행인데요. 자, 접수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도 10개 있습니다. 여기요? 그러면 먼저 네 분 먼저 이야기를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먼저 해주십시오. 먼저 지대 응해주신 국회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이 모든 것을 좀 늦게 알아가지고요. 오늘따라 김해 의원님께 들어가지고 제출했거든요. 제가 3가지 종목을 제가 일단 시청했는데 이번에 있는 고속도로 어떤 문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새로운 고속도로가 제가 안 해서 제가 좀 장애인이라서 이번에 있는 고속도로가 255선 공사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날에 시청 앞에서 3개월 동안 시위를 했어요. 설계대로 공사해달라고 도움을 받고 했는데 그것이 진짜 설계 경영회기를 원했어요. 근데 저는 끝까지 경상도 본사에 가서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도 있어요. 저를 고소해갖고 업무방해로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6개월은 고속도로 연결을 해주기로 했어요. 6개월로. 그러면 왜 6개월가 필요하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남편에서 발전된 길이 없어요. 핵심도시로 올 길이 없어요. 산에 턱에 들어있고 산으로 또 있는데 턱이 12개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제일 꼴찌로 국회에서밖에 없어요. 핵심도시라고. 그래서 그 핵심 고속도로 위에는 도로가 나가도 없어요. 계속 6개월을 해가지고 6개월이 아니라 하나 그래서 공사장이 있거든요. 아직 거산을 안 한 공사는 안 있는데 포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의원님들이 시장님들이 협심해서 남평에서 그 고속도로 연결해서 핵심도시로 사실 제일 가까운 거리니까 6개월로 설치해 주셨어요. 네. 해주셨으면 그것이 발전이 남평에 발전되고 남평 옷도 발전되고 강북도 발전되고 핵심으로서 외국에서 호스트에서 타가 제일 빠져서 기지니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거 연결이 6개월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 두 가지는 제 문제예요. 1번 제가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곤란해가지고 평창 가고도
아들 둘 낳고 홀로 돼가지고 어렵게 살았대요. 그랬는데 이제 그 마을 비전학교 이장하고 농어청 사장하고 물감 쪽으로 세 분이 오셔서 우생하지 말고 땅 살 기회니까 이거를 계약을 해서 경작비를 주고 살아라. 그래서 그걸 믿고 굉장히 고생하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경작비를 내다가 며느리를 40%나 자신감 몇주 안 되고 돌아가시대요. 그 1년만 그 경작비를 좀 연장해줬더라면 며느리 살발도 하게 죽었으면 나는 한 자방만 구워 살다가 죽으면 죽어하시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랑 할머니랑 하는 말이 너희들이 잘 살면 이 73번이 거기를 꼭 살아. 그래서 계약을 했답니다. 근데 그 농민, 우리 할머니는 지금 100살이 넘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못 배우잖아요. 이 문제 지금 설명을 하게 하시는데 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해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좀 도로공사에다가 네. 우리 국회의원님이 내가 법을 알아봤는데 농수사무 장관을 찾아가서 그 발표를 해서 그 오래된 경작비를 우리 혼자만 냈답니다. 그 여러 사람이 벌어요. 우리 혼자만 그 노인 그 젊은 여자 네. 그 법을 모르니까 야 그렇게 함부로 해서 네. 그랬으니까 좀 국회의원님이 서들면은 그 발표를 해서 서들고 또 도로공사도 우리 국회의원님이 발표를 하면은 네. 되고 또 한 가지 또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미안하지만 네. 저희 집이 남편 그 74번지거든요. 네. 잠깐 하려고요. 근데 우리 집이 100년 전에부터 그거 도로장 조금 먹었답니다. 그 칠거도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 나주시청에다 그 땅을 팔아달라. 집을 끊을 수 없고 옛날에 있는데다 그걸 그 주식에 사고 하니까 그걸 좀 팔아달라 했는데 허락을 안 받으니까 우리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들과 시장에서 그 도로를 조금 그 집속에 든 걸 좀 팔아줬으면 해서 부탁 말씀드리려고 네. 참석했습니다. 네. 수고해주셨습니다. 그 조금 이따 다시 답변을 좀 종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 나주 신도시로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하게 된 공기업 직원 가족이고요. 저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뭐 여기 뭐 문화, 편의, 교통, 뭐 솔직히는 너무 부족한 구성이었어요. 뭐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 이주를 했을 때 공기가 좋을 거라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근데 막상 왔더니 일단 악취가 시작되었어요. 그 구토를 유발하는 정말 악취가 너무 심했고요. 그거는 뭐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제가 뭐 그렇게 치는데 이 SRF 이거 쓰레기를 그것도 우리 나주 쓰레기는 제가 조금 이해는 하는데 타지역 쓰레기 97%를 갖다가 태운다는 말을 제가 어느 날 들었어요. 처음에 알지 못했어요. 알고 봤더니 예전에 국회의원님께서 시장님이셨던 시절에 그때 이 처음 가져오셨던 내용이고 그리고 나중에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 다시 후보로 나오셨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고 첫 번째 공약으로 쓰신 글을 봤거든요. 제가 이거를 믿고 있었는데 뭐 변화되는 거 전혀 없고 시민보다 아무런 관심도 없고 소수분들만 조금 행동을 해주시고 막상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좀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뒤에서 저 뒤에서 손 드신 분하고 저 뒤에서 손 드신 그 어르신 조금 있어야 돼요. 아니 먼저 이쪽 들이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한은정.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공공기관 이주 노동자 가족입니다.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왔고요.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여기에 오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가족이 이쪽 공공기관 이주를 해서 왔고, 두 번째는 제가 그토록 뼛속같이 좋아하는 민주당이
거의 다 지지를 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경기도에 살 때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저는 민주당을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서 저는 여기서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있어 보니 SRF 문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 선거 때마다 SRF 해결하시겠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항상 선거철 지나고 나면 노력했다, 노력하고 있다, 어쩔 수 없다 이 순서대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제가 그토록 좋아했던 민주당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오셨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혁신도시 정지 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까 고민을 많이 하시고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다 좋은 질문들이었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좋은 환경이 일단은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 혁신도시에서 가끔가다 악취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악취들이 역전층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공기가 혁신도시에 갇히는 순간에 많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순간이 되게 공포스럽게 다가와요. 그럴 때 공장 저 낮은 굴뚝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150m 높은 굴뚝을 세워서 공기 중으로 날린다는 다이옥신을 여기는 불과 84m 정도 되는 굴뚝에다가 세워놓고 역전층이 생기는 동네에서 평지에 생겨도 다들 싫어라 하는 쓰레기 소각로가 84m인데요. 그런 동네에서 이 역전층이 마치 그 악취와 함께 내 몸을 파고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두렵고 여기가 살기가 싫어질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SRF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선거철에 말씀하셨던 그런 약속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민주당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결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똑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실 건지 10월달 되면 한당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를 고민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쪽 뒤에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전에 미리 사전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일하느냐고 좀 늦어서 못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잠깐 저는 28동 통장 전영자입니다. 잠깐만요. 방금 전에 우리 성함 네, 저는 김소희입니다. 김소희님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통장 회의에서 가끔 나오거든요. 주차 문제. 미래 아동병원과 농협, 약국, 거기 상가 주변에, 도움빌딩 주변에 항상 교통이 마비돼요. 그래서 다 상가마다 그 지하 주차장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지하 주차장을 별로 이용을 안 하고 길가에다 많이 세워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항상 마비돼가지고 항상 불편한데 그 좋은 주차빌딩은 아주 큰 대형 있지만 사람들이 그 유료라서 잘 이용을 안 해요. 근데 그거를 아저씨에서 좀 임대를 해가지고 1시간 내에 무료 주차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줘가지고 그쪽에 미래 아동복이나 여기 상가나 뭐 음식점, 약국 또 그 농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쪽이 제일 마비가 되거든요 항상. 근데 그거를 아까도 소건재 노조위원장님도 AT 공공기관 직원들 주차 문제를 말했지만은 이 상가 쪽이나 그쪽 병원 쪽이나 약국 이거는 생계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차가 심각하니까 그거를 저는 그 좋은 주차 빌딩을 나주시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1시간 무료 이용을 해가지고 좀 활성화를 했으면 어땠겠나 그런 건의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잠깐만 이 어르신 먼저 하고, 이 어르신 우선은 이제 돌발 질문은 이렇게 6분으로 일단 하고 다음 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 가지고 지금 현재는 남편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병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성함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저 오문호. 네. 오문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압니다. 다른 아니라 남편과 싸움서 뒤에 보면 268번지 이때가 이때 시대부터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1m 길이는 한 400~500m 될 겁니다. 이거 평수는 좀 계산해 보면 나올 건데만은 그대로가 지금도 옛날에는 골목 길로 돼 있어요. 길로 되는데 지금도 그 폐지가 안 되고 그것도 그대로 좀 앉아서 합니다. 네네. 폐지가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시에다 가가지고 그런 용도 폐지를 해라. 우리 남편의 자존심이 그것이. 근데 이 앞전에도 시장님한테 부구절절히 내가 사겠어. 요거 용도 폐지해서 주라. 본인들이 땅값을 사게끔. 근데 그게 해지 안 돼요. 그래서 소유가 누군가 있으니 국토부 땅이에요. 그래서 국토부까지 내가 갔어요. 그랬더니 일이 강요가 출당소에서 강요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여기까지 나와서 보고는 요것은 좋은 도로니까 시장 분수에 이임을 했으니까 거기다 얘기하면 용도 폐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2017년부터 계속 5년 반 동안을 구분연결하고 사회를 했어요. 돈을 안 들고 빨리 폐지하면 남편 시민도 좋고 그런 거 이제 막아놓고 그걸 폐지를 안 하냐, 용도 폐지를 안 하냐. 그랬더니 언제 또 도로가 났지, 그때 다지래도 이 가운데로 잘라진 것은 용도 폐지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부처부터 소유자가 용도 폐지를 안 하냐, 시민들한테 그렇게 구부했더니 시장한테 얘기를 해요. 시장한테 이 앞에 시장한테 수차례 따서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님한테 또 얘기했더니 담당 부서에서는 뭐냐고 나하고 감정도 없는데 용도 폐지를 시에 돈도 안 들어가고 주민들 산다는데 왜 안 해주냐. 그랬더니 다 큰 사람마다 해주고 있으면 감당이 안 해준다는 거예요. 감당이 아닙니다. 제가요 어르신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현장에 대한 그 반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제가 좀 더 답변을 드릴게요. 좀 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평시장 이때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소유하고 있는 한 6평이지 7평이요. 내가 돈 주고 산다는데 시에서 해줄 것도 왜 안 해주냐. 그래서 여러 군데다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아니 그렇게 해주고 했는데 감당이 과장님도 못 오고 과장님 책임지고 해고 그래도 안 되고 또 어제 또 용도 폐지라고 여러 시청을 또 했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살펴보고 생각 문제네요. 네. 저 뒤쪽에 선두를 했던 분 한 분 말씀. 네. 그냥 말씀하시죠. 네. 전달해 주세요. 뒤에 서 계신 분들 의자 앞에 있으니까 좀 앉으시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 북한동 살고 있는 정일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주시 교통계에다가 제가 요청을 했던 내용인데 혁신도시에는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니 민간 주차장을 좀 개방을 해달라 인센티브를 나주시에서 확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그 옆에 그 경상도라든지 남부에서 썼던 방법인데 민간 주차장 아파트 유시에서 상가를 이렇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개방하는 경우에는 그게 주차장 보수라든지 이런 어떤 보수비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그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나주시에서는 우정상품부라든지 상가 그리고 저쪽 대부분의 경우를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주차장을 황색선을 갖다가 희색선으로 분입해가지고 그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도로로 역할을 못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계획 도시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원 건물을 유치해가지고 각종의 건물들이 주차 시설로 수입을 주차장 용지의 토지를 갖고 있고 건물을 신축한 사람들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나주시가 행정을 하면 도로를 갖다가 독립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이따위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공영 주차장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1번이었습니다. 2번 인구 제가 누구 탓을 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번에 강인규 시장님의 소국 행정이 참 이 나주시 전체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윤 시장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신정훈 후보님께서 사실 윤 후보님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저도 역시 새로운 기대감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신정훈 후보님께 감히 이게 표현이 많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증인으로서 인구 60만의 재임 기간 동안에 인구 20만을 어떻게 유치를 한 것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나주가 중남부 지역의 길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도 있고 해서 재정적인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발전 요건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본인들의 공무원이면 공무원, 선출직은 선출직, 선출되고 난 후에 꿈만 쪽쪽쪽 깔고 전혀 자기들의 공약 사항을 이해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림을 좀 제시라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세 번째. 네, 좀 간단히 좀. 예. 우리 신문에 보면은 계획 인구에 미달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인구가 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상가가 다 공시장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혁신도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언론과 결을 같이 하면서, 결을 같이 하는 내용인데, 1인 가구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인구, 나이가 34.8세니, 1인 가구가 많이 혁신도시에 유입됐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1인 가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정에서는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고 해서 재정을 또는 어떤 고민을 해서라도 1인 가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거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구 수를 좀 완화를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네. 이상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먼저 두 어르신들의 토지 관련 민원, 이 문제는 해당되어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좀 서로 이해관계가 좀 부딪히는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평의 전소술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속도로를 우회하는 그런 육교 설치된 문제, 위치하고 또 이 방식을 가지고 지금 충돌해 있는데요.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해서 조정을 해왔는데 여전히 지금 우리 전소수님의 의견이 지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네네. 네. 네네. 네네. 지금 말씀이 확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김혜원 우리 의원님 이야기로는
그 1, 6교는 반영이 됐는데 2, 6교는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냥 박스 넣기로 다 하라고 했어요. 네네. 거기 동의하셨단 말씀입니까? 예. 아무튼 그 문제 오랫동안 이야기 저도 전에 들었고 또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혜원 의원하고 한현철 의원하고 제가 한번 현장을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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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확정된 계획이라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뜻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의원님이 발표를 해주셔야 이제 시장에 무슨 인간을 맞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미 확정된 계획인데 발주를 좀 빨리 해달라 이런 뜻이라고 제가 이해했는데 또 말씀이 좀 거기에다가 혁신도시하고 연결되는 그런 요구를 또 연결해달라 이런 말씀으로 지금 이해하면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네요. 예, 그 문제는 좀 판단해야 될 영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더 네, 일단 더 우리 저 남편 지역의 그 시의원들하고 같이 또 이재태 도의원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더 해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문호 회장 어르신 말씀 중에 그 남편 쪽에 또 골목길 국유지 불화를 좀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말씀하시는데 자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거기가 실제로 작지만 이용되는 주민들이 있다면 또 거기에 대한 그 반대 민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 문제라면 저희들이 더 단지 그냥 행정기관이 감정 때문에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사실 풀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그 작은 골목길이라도 이용객이 서로 간에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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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래서 그 문제는 행정기관이 지금 뭔가 좀 오해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건지 규정상 어려움이 있는 건지 이것을 가려가지고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김혜원 의원이 꼭 좀 확인해서 또 답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번에 나오는 거 우리 집에가 얘네들 시댁들은 집 소개가 네. 그것도 나도 그 부분도 지금 그 부분도 우리 그 부분은 우리 안양철 의원이 좀 현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가 도로 부지가 지금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토지에 대한 문제인데 서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없는 건지 그것도 좀 규정상의 문제가 없는 건지 살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소수님 민원은 한양철님이 좀 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분께서 지금 SRF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부분 먼저 답변 드리고 정일남 씨만 그리고 두 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주차장 문제 계속 나오는데 아까 우리 통장님 상가 주차장 문제 변형자 주차 두 분 비슷한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 아까 서건재 회장님의 주차장 문제하고 더불어서 혁신도시의 좀 주차장 문제가 지금 크레임이 걸렸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해당되는 내용들이 상가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도원 주차장 빌딩 그것을 좀 더 잘 하려고 개인이 설치한 것들을 공공 주차장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달라 이런 말씀인데요.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일남 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시 그 주차장이 부족하면 민간 주차장을 개방하거나 상가 주차장을 좀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좀 그런 정책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 문제 전반적으로 혁신도시에 대한 주차장 문제 우리 상don이 소속의 업무죠. 예, 우리 박소준 의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감당을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주차장 문제하고 민간 주차장을 이렇게 공공 주차장으로 함께 개방할 수 있는 그 부분 그런 의견들은 굉장히 좀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이제 서로 그런 그 민간 주차장, 상가 주차장 이런 것들이 함께 공동으로 이용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문제인데 사실 거기에 또 충돌하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원활치 않을 겁니다. 그것을 시에서 정책으로 좀 뒷받침하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주차장 문제, 서번제 위원장 문제까지 포함해서 우리 박소준 의원이 좀 함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가 가장 많은 이 시도가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퀴즈. 대한민국에서 17개 시도가 있는데 자가용이 가장 많은 시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퀴즈.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사실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이 자동차 자가용이 가장 많은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돈이 가장 많은 부자들의 도시가 자가용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발견한 내용인데요. 전라남도가 제일 많습니다. 인구 한 세대당 평균 1.4대. 그런데 우리 전남은 1.62대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럴까? 그런데 또 대중교통 손실보상금은 제일 많이 줘요. 지금 물론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은 그냥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용하기 편리해서 자가용이 없이 살아도 될지 모르지만 이 전라남도가 그렇게 이 자가용이 많다는 것은 대중교통 정책이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대중교통에다 돈을 많이 퍼주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대중교통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 문제를 정말 우리 시의원과 도의원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가끔 제주도가 더 많다라는 이론이 그 기사에 떠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가용이 가장 많은 도시 전남의 분명회를 우리 이재태 의원이 한번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나주시는 자가용이 몇 대인지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 나주시 자가용 몇 대일 것 같아요? 퀴즈 그것도.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평균 30%가 자가용이 없습니다. 세대 기준으로 보면 70%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전체 평균으로 보면 1.4대 정도 되는데 30%는 여전히 자가용조차도 없는 이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자가용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죠. 아동 청소년이죠. 운전 모든 노인들이겠죠. 여성 가문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중교통이 필요한데 정작 대중교통의 이 최취약지가 지금 전남이고 나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시작할 때 5만 대였습니다. 자가용이. 지금은 6만 대 넘었을 겁니다. 6만 대를 가계비 부담으로 계산해 보시면 놀랍게도요. 나주 평양에서 1년 내내 생산되는 쌀, 나주시에서 1년 내내 생산되는 배를 다 합해도 그 자가용 운영하는 가계비 부담에 못 미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야지 이런 이 소위 말해서 자가용 가행에 따른 주차장 문제라든가 도로의 트래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통약자, 이동권의 약자,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있어야지 지역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아주시 그 민주당 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개선 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서 개선 방안을 꼭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함께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우리 함께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두 분이 한은정님하고 김소희님께서 공기업의 가족으로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빛가람의 혁신도시 SRF 문제 한 5년 이상을 이제 끌어온 문제를 여전히 정일남님 인구 20만 유치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 1인 가구 정책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윤백두 시장 공약에 인구 20만 강소도시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저는 인구 15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당차게 인구 20만을 내걸었단 말이에요. 저희 민주당 출신의 후보가 내건 공약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이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나주가 도농복합시로서 이 농촌과 후도심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혁신도시를 에너지 특화 도시로서 또 이렇게 미래 신산업 도시로서 키워나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 인구가 5만 도시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혁신도시가 그 이상 규모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3일 전에 국회에서 초강력 레이저센터 시설 나주 유치를 위한 세미나를 이렇게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오늘도 이재명 대표하고 김영국 지사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 나주 문제 여러 가지로討論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나주가 이런 미래 신기술 연구 기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들을 유치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만 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 이제 윤병태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하셨던 내용에 좀 더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지금 시간이 좀 너무 좀 쫓기는 것 같아서 그 뒤에 지금 질문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하나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내용은 삶을 불편함이 아니라 지금 목숨을 그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그런 지경이 와 있어요. 상가 소유자들 보시면 나주시에서는 자꾸 저희들 책임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상가가 이렇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한번 피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나주시가 책임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이 문제에 가장 중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나주시의 어떤 무능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가가 지금 파라 혁신도시에도 파라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업용지와 맞붙어가지고 직사를 택하는 있는 데는 우리 나주밖에 없습니다. 제가 나주시에다가도 그 부분을 제기를 했어요. 다른 혁신도시에는 크러스터 용지가 있지만 직사를 택하가 상업용지나 맞붙어 있는 데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나 나주시에서는 그걸 불가해버린 겁니다. 또 하나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석을 설치 해가지고 상업용지가 제 가치를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광주의 미국지보다 더 비쌀 수가 있냐? 공정시장 가치를 똑바로 조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해라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나주시한테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분이 바로 나주시의 시정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시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런 정부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지금 상업용지의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혁신도시 인근 상고라든지 급점을 갖다가 도시개발해서 이걸 끄집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가서 대응도를 비추고 나면 빛가람도 네, 그래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 도시에 이게 사이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혁신도시가 몇 번의 도비가 있었죠. 맨 처음에 도시 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기공식 가진 이후에 MB 대통령이 혁신도시 재검토하겠다 하면서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이 개발 3사가 적정한 규모의 상업용지를 잘 유지관리했어야 되는데 분양 등등의 그 적신호가 떨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소위 말 수익성만 중심으로 해서 상업용지가 조금 더 늘어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 발생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니까 앞으로 이 도시의 발전 속도가 좀 더 빨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라든가 정주 여건에 대한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윤병태 시장이 다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영향도 있지만 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분이기 때문에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잘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제가 함께 책임감 가지고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은정님하고 김소희님께서 아까 그 말씀해 주셔서 저로서 대단히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을 좀 간추려 보면 혁신도시에 SRF가 들어서게 된 원인 제공자다, 뭐 장본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라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맥락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는 혁신도시 해결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냐 이거였고요. 제가 이 과정에서 우리 김철민 의원, 김소희님, 또 김현님 아마 개인적으로 충분히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과정에서부터. 그 과정을 쭉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이 문제를 대화하기 시작한 것이 아마 2017년도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이 혁신도시의 SRF가 어느 단계에서 풀렸어야 될까요? 혁신도시의 이 SRF가 어떻게 결정됐을까요? 제가 굵게만 찍어보면 이야기 이렇게 해볼게요. 2009년도 제가 혁신도시 이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이 방법 중에 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혁신도시 내에 소각로를 짓게 돼 있었어요. 근데 환경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그때 소각로를 이 도시 내에 짓느니 그걸 밖으로 좀 빼서 그 소각열을 이 난방열로 에너지로 좀 쓸 수 있는 이 정책을 자원 순환형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SRF가 아니라 RDF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연료를 만들어서 고용 연료를 만들어서 그걸 소각하는 방식의 이 관한 이 소위 말해서 이 관계기관 그 합의서가 있어요. 협력 합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들 MOU라고 그러죠. MOU. 그때 당시에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 그때 당시에 방주 쓰레기는 아예 거론도 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정의 귀속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지켜도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근데 이게 그 문제 이후에 다음 시장이 이걸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검토했어야 하는 문제죠. 그러면서 2013년도에 느닷없이 광주에 SRF 발전소를 좀 더 검토를 해보니까 규모가 좀 커야 되겠는데 광주 쓰레기를 가져야 되겠는데 귀시에서 찬성하고 반대를 물었어요. 중요한 지점입니다.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광주시의 쓰레기를 이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이것을 물었을 때 나주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히 답변했으면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나주시가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했거든요. 자, 이것도 상당한 이제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데 그것도 그때 당시에 막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시작을 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 제가 그걸 도입을 하셨으니까 이게 계속 발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가족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좀 이상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원인을 정확히 이야기하셔야 돼요. 2009년도에 협력 합의서에 대해서 당신이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책임감을 느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그 협력 합의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광주 쓰레기가 오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저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하지만 그거 인정하시죠? 그때도 죄송한데요. 하지만 그때도 답변을 들으시고 여기는 여전히 민주당에서 답변 좀 들을게요. 자, 봐보세요. 이야기하세요. 소희님 이야기하세요. 네. 그때도 여전히 민주당에서 이쪽에 지지 세력이 굳건하게 있었던 동네였고 민주당에서 어쨌든 간에 이 동네를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끌고 가고 계셨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누가 계셨던 간에 어쨌든 간 신정은 의원님께서 여기에 나주화순 지역의 대표 정치인으로 계셨고 민주당에서 했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 무능했던 거를 다들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꼭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 합의서를 할 때 저는 민주당도 아니었고 소위 말해서 무소속 시장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문제를 검찰가 실제로 추진해 나갔던 시장은 다음 시장이에요. 제가 그때 직무가 폐지됐을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 국민권이 없는 상태로 지금 올렸던 상황입니다. 제가 이 문제 2009년도에 그 협약서에 대한 책임을 못 들면 제가 당연히 인정합니다. 100%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그야말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거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제 이야기 들으세요. 제 이야기 들으세요. 거기에는 광주 쓰레기, 지금 이야기는 광주 쓰레기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광주 쓰레기가 들어오게 된 첫 번째 이 행정적인 결정은 2013년도 임성훈 시장 때예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 2009년도 상황은 혁신도시가 아예 없던 상황이에요. MB 대통령이 혁신도시를 재검토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데모했던 상황이에요. 혁신도시 제대로 해라.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그것도 제 책임이 크다면 제가 책임이 크죠. 그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광주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왜 신정훈이한테 다 이야기를 합니까? 광주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저한테 물어도 좋아요. 근데 왜 사인한 사람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 광주 쓰레기를 들어오는데 오케이 했던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자, 두 번째요, 어머니. 잠깐만요. 두 번째로. 행정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 단계에서만 안 되라고 광주 쓰레기가 안 돼 그래서도 끝나요. 돈 10억도 안 들어요. 5억도 안 될 거예요. 자, 2015년, 2014년도에 또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건축이 돼요. 여러분들 건축할 때 그냥 마음을 짓으니까 허가를 맞습니다. 허가를 맞죠. 허가를 누가 내줬습니까? 신정이 내줬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 허가를 내준 시장이 가장 큰 책임이 있죠. 그때 당시에 허가만 안 내줬어도 이거 10억도 아니고 5억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시장 여러분들이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신정은
원인 제공자라고 신정한테만 계속 그러고. 자, 그때 만약에요 2014년도에 그 건축 허가 나올 때 한 번만 더 검토해 봤어도 야 광주 쓰레기가 일이 들어오게 돼 있고 규모는 440톤이고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그 의견 수렴을 했어야 될 만 이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무도 안 했어. 최초로 문제 제기된 것은 이미 2017년도 이미 완공되고 나서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에 2017년도 이후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야기 꼭 기억해 보세요. 2017년도에 제가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SRF를 반대한다고 해서 SRF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보니까 이미 다 거의 완공됐어요. 완공됐잖아요. 2천억 내지 뭐 2천억인지 2,500억인지 들어가면 완공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 거 그때부터 여러분들 두드려 맞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젖어버렸는데 이 젖어버린 이 문제를 막무가내로 없앨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욕을 먹었어요. 이 문제를 나주시가 건축 허가를 내줬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건축물이 지어졌는데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나주시가 지는 거죠. 이건 협상으로 풀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협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매일같이 두드려 맞았죠. 이 문제는 합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수차 여러분들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신정훈이는 SRF 찬성한 놈이다. 그래가지고 저를 문매를 맞았잖아요. 4년 전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016년도 우리 민주당이 제가 위원장일 때 선거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거버넌스가 아니라 공론화를 주장했었죠. 거버넌스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합법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려면 법률적으로 합법적으로 법률도 검토해야 되고 다양한 이 타당성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론화를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법률 중심으로 해서 거버넌스를 했잖아요. 거버넌스 합의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합의사항 기억하시죠? 합의사항이 환경 영향조사 하자. 그리고 주민투표 하자. 환경 목표를 내겠어.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 이것이 주민투표를 하기 전에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한다. 손실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때 이것은 이 협약은 무효다. 이것이 공대위, 범대위, 전라남도 나주시, 환경부, 한남 산업부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합의사항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글은 그 이후에 제가 나온 겁니다. 제가 이 합의사항이 산업부가 도장을 찍고 나주시하고 전라남도가 도장을 찍었는데 손실보전을 전제로 한 소위 말해서 폐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제가 제가 반성문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의서를 이루었으니 나는 이 합의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근데 제가 이 합의서의 가장 큰 어려움을 들여다보니까 손실보전 방안이더라. 이 손실보전 방안은 쉽지 않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주시의 책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넣었어요. 저는 조력자라는 이야기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 국회에 들어갔었잖아요. 제가 꾸준히 노력했죠. 이 나주시의 부담이 적어야만이 손실보전 방안을 나주시가 마련할 수 있을 거다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손실보전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오자가 도장 찍어놓고 아무도 그 합의 사항을 지키려고 안 했어요. 저는 합의 당사자가 아닌 3자란 말이에요. 제가 국회에서 나주시의 손실보전 방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정작 나주시나 전라남도가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들어가게 돼요. 저 끊임없이 이야기했죠. 이 재판이 나오기 전에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소위 말해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소위 말해서 TF팀을 만들었잖아요. 10차례 이상 쭉 논의했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제 남은 것이 이 가동 여부는 이미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버렸어.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남은 것은 민사상 합의 이제 한난이 피해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금 물어올 나주시에다가 지금 민영사상 이 문제가 지금 작게는 몇십억에서 몇백억까지 늘어나요. 이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광주시에다가 내가 그 전에 우리 거버넌스 하면서 이 문제 누구 쓰레기니까 누구들이 해결 방안 마련해라 요청해서 이용섭 시장은 그 이야기도 안 했는데 강기정 시장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하겠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합의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주시장이요 아무리 일 잘하는 사람이 나왔더라도 광주시 내에서 소강로를 입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난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지금 같이 풀어야 돼요. 이 가동 문제, 이 문제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재판으로만 계속 일관되게 하면 저희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더 이상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제 몫은 강주시가 강주 쓰레기를 태우는 시설을 빨리 갖추게 해야 돼요. 근데 강주시의 땅은요, 나주시 땅보다 훨씬 비싸고 더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소강로장.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협약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주시장이 우리 쓰레기 5년 후 10년 후에 우리가 태울게, 우리가 가져갈게 이거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강주시 현재 이 대법원의 판결로는 지금 15년 내지 30년까지 가능해요. 협상을 통해서 그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질 거예요. 근데 아닌 것을 저한테 이야기하면 저는 동의 못해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법률적으로 민형사적으로 나주 시민들에게 부담이 내려지는 최종 결정이 된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SRF 이 문제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벌써 광주시로부터 70억?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70억 이상의 손배를 우리가 물어야 될 상황이에요. 앞으로 혹자는 250억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민이 세금으로 그걸 물어줘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됐어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다른 걸 떠나서 이제 의원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몇 년 전에 그 시의회에서 정부 해결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했는데 그거를 반대하시는 민주당 분들이 꽤 계셨더라고요. 그거는 신위원장님의 생각이 아니었는지는 그것도 궁금했고, 네. 그것도 궁금했고, 저희는 이사 오고 싶어서 이사 온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이사하라고 어쩔 수 없이 이사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좀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나치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지금은 뭐 같이 또 하셨던 분들 계시고 그분들이 과연 무엇을 했고 뭐 개인적으로 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는 뭐 협상이 어떻고 뭐 소송이 어떻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살 수 있게 만들어. 아니 원인을 잘 봐야지 해결책이 나오는 거지. 협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면. 저희는 일반 시민들이 협상보다. 자, 제가 이야기할게요. 서인님, 우리가 이 자리를 필요하면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어주시라. 여러분들이 불러주셔도 되고 좋고 제가 이 나주시가 시장님이 해 가야 될 일이라 제가 이렇게 오늘 이 길게